부동산 학의 의의가 뭐냐라는 거죠. 부동산 학. 부동산 학이란 무엇인가 그러는데요. 그냥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그랬죠. 학문은 연구고요. 부동산학은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용어를 정리하실 때는 이렇게 잘라서 본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럴 때 이제 부동산을 연구하는 것인데, 부동산과 뭐를 연구하는 것이냐 그러면,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관계가 좋을 때는, 별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관계가 나빠질 때는 여기서 관계가 악화된 것을 우리는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을 뭐라고 그러냐? 부동산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동산 활동. 그리고 이제 이런 부동산 활동을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원리, 그리고, 그것을 실무에다가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척해주는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부동산 활동이 자꾸 반복되고 사회 겉으로 드러나면 그것을 이제 부동산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났으니까 현상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 현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서 예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새로 이렇게 부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활동을 또 하게 되고 그것이 자꾸 반복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학의 연구 대상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활동과 현상과 문제를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다. 이런 것들도 이제 시험에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은 두 가지 활동이 있죠. 사적인 활동과 공적인 활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사적인 노력,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사적 노력이라 그러고요. 이 사적인 활동이 추구하는 바는 오로지 효율성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적은 노력으로 많은 효과를 볼 것인가, 이것만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고요. 공적인 노력은 효율성,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많은 이익을 내는가, 그런 것들도 추구를 하지만 공적인 정부의 노력은 형평성까지 추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를 뽑을 때 민간 활동에 국한하게 되면 효율성만을 추구하지만 공적 활동에 국한하게 되면, 공적 활동을 얘기하게 되면 형평성과 효율성 둘 다를 추구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들을 뽑아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뽑을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 문제, 이게 이제 노력을 하는데 활동인데요. 이런 활동,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하기 위한 그런 응용 기술이 종합응용과학인데, 자, 여기서 부동산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이 되는 부동산의 특성은 뭐냐?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것은 부동산이 유한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이 유한하다, 이 소리를 우리는 부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 또는 토지 문제의 발생의 근본 원인이 뭐냐, 이게 첫 번째 여기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을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부동산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이 뭐냐, 요거. 자, 두 번째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을 우리가 하나 도입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적인 것이다 라는 개념이죠. 토지 공개념이에요. 토지 공개념은 이게 이제 토지가 국가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소유는 자유스럽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이용할 때는 공공 목적에 맞게 하라. 요게 이제 바로 토지 공개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같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 또는 토지 공개념 이런 것과 관련된
토지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부중성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부동산 문제가 나오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지만 토지 공개념 도입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특성이 뭐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쉽게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주의를 하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연구 대상이 나올 수 있어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뭐냐? 그러면 문제와 활동과 현상, 이거 이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보통 이제 책들에는 활동과 현상, 이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문제도 연구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문제는 요게 나올 수 있어요. 사적 활동과 공적 활동, 이들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 효율성과 형평성인데, 사적 활동은 효율성만을 추구하고요. 공적 활동은 형평성까지 추구한다. 물론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겠죠. 합법성. 이거는 이제 당연한 것이고요. 모든 사회 활동들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합법성은 당연한 것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효율성과 형평성 두 가지, 이거 이제 추구하는 바가 좀 틀리다. 사적인 활동은 효율성만을 추구하고 공적인 활동은 형평성까지 추구한다. 자, 네 번째로는 종합응용과학이다. 이거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학의 성격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사회과학이고 규범과학이고 실천과학이고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아닌 것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순수과학, 자연과학 이런 것들이 나오면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정도, 부동산 학의 정의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른 것들은 잘 안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업을 분류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업은 표준산업분류상에 부동산업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업이란 무엇이냐 해가지고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우리 교재로 몇 페이지인가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볼 필요 없어요. 지금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학의 정의에서는 요거하고 요거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4페이지에 표준산업 분류 체계상에 나오는 그 분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임대 및 공급업과 임대 및 공급업, 그리고 이제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때 이제 임대 공급업이 다시 두 개로 쪼개고요. 관련 서비스업이 다시 두 개로 쪼개죠. 임대업과 공급업 이렇게 쪼개지고요. 그리고 여기 관련 서비스업은 관리업과 그리고 중개, 간평 이렇게 네 가지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세 분류가 있는데 이걸 다 외우기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다 외우기란, 저는 다 외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뭘 외우면 되냐? 부동산업, 산업, 표준 산업 분류 체계 상에서 부동산업의 분류가 아닌 것은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 중 아닌 것은 내가 쭈르륵 그게 뜹니다. 뜨려면 그게 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시험 문제를 볼 때 뭘 보면 되냐? 요것들이 지금 오래전에 분류체계이기 때문에 뭔가 불합리한 그런 것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가. 그래서 교수들이 요게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해주고 싶어서 이걸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 들어간 것, 현대 산업 분류, 부동산업으로 분류가 되어야 되는 것 중에 안 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딱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자, 일단 컨설팅업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컨설팅업자가 누구예요? 무자격자죠? 무자격자입니다. 여러분들 중개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컨설팅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자격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것도 중개도 하고 별거 다 합니다. 근데 그런 거 막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시면 분명히 이건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밥그릇도 못 찾아먹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변호사들이나 이런 애들도 전부 자기 밥그릇 찾아먹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만 못 찾아먹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각각 너무 결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업무에 나가면 이런 컨설팅,
그리고 분양 누가 합니까? 분양업. 그것도 무자격자예요. 그 소위 말해서 떴다방이라는 사람들, 자격증 가진 사람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 것들 전부 다 찾아와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밖으로 다 뺏기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데는 그런 데가 돈이 돼요. 컨설팅, 분양 이런 거. 근데 하나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시면 협회에 들어갔거나 어디 협회를 새로 만들어도 돼요. 우리 학원 이 정도 되면 협회 하나 만들어도 돼요. 요즘에 협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협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강력하게 로비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국회의원 막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 뭐 몇 명 찍으면 되잖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이 법학원에서 이거 무슨 학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5, 6회만 이렇게 딱 하면 단합하면 할 수 있지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컨설팅업 그 다음에 분양 이런 거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야 돈이 돼요. 파이가 커져요. 그래야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대우를 받습니다. 지금 대우 못 받아요. 돈 못 벌면 대우 못 받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업, 투자업, 컨설팅업, 투자업, 금융업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걸. 그래서 컨설팅업도 없고 또 투자업도 없고 부동산 금융업도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업에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다음 중 부동산업 분류체 계산이 잘못된 것은 그러면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것보다 이걸 아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이거 있는 것만 얼른 체크하고 이거 그렇게 이제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